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분식 친구들, 특히 우리 안녕하세요. 강태풍, 강태풍, 강태풍 어린이. 자, 오늘 우리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프레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프레임이 있는데, 이 프레임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그 어떤 걸 구상할 때 좀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예. 근데 왜 이거를 자꾸 우리 생각 속에다가 넣고 또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창작을 할 때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자, 우선 이 프레임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 맞나? 스페링? 자, 이 프레임. 네. 이 프레임은 벗어날 수가 없는 프레임이지. 요거는 이제 프레임들은 각각 그 송출될 방식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용도에 따라서 그 크기와 비율들이 달라지는 건 알고 있죠. 네네. 자, 요런 것들은 사실 이 프레임이 옆으로 이렇게 와이드한가 예. 또는 4대 3인가 요런 네. 거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때 느낌이 매우 다르잖아. 그죠? 네. 이게 옆으로 넓게 되면 시원한 느낌이 들고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잘 4대 3 같은 경우는 잘 적응하기가 어렵지. 왜냐면은 요즘엔 잘 보기가 어려우니까. 자, 근데 우리가 요즘에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형태의 사이즈는 지금 이쪽 바깥쪽에 제공되어지고 있는 이 정도의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TV 시리즈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 자, 이 프레임들이 우리 작화자들, 특히 애니메이터들에게 구속인가 아니면은 좀 더 자유를 주는 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왜냐면 우리가 이 프레임이라는 제약을 가지고서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 땐가는 답답할 수도 있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자, 인물이 이렇게 있고 예. 이런 프레임이 있어. 근데 이런 그림이 있어.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때때로 이쪽에서 이 왼쪽에서 좀 더 인물이 멀리 있는 인물과 네. 이렇게 둘이 대화를 나눈단 네. 말이야. 근데 이 인물과 이 인물 사이에는 거리가 있단 말이야. 네. 적어도 한 2m 정도의 거리가 네. 있었다고 치자고. 근데 얘는 이 정도로 보여주고 싶어. 이 사이즈로. 네. 이 크기로 보여주고 싶은데 요 각도로 2m 정도 떨어진 곳에 인물이 이렇게 프레임에 갈랑갈랑 걸리면은 네. 어떤 느낌이 들겠어? 이상하잖아. 네. 이게 뭔지 모르잖아. 네. 식별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이때는 좀 한계를 느끼는 거지. 그래서 컷이라는 개념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지. 컷의 개념. 그래서 이것이 만일 이 둘이 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그런다면은 좀 더 작게 네. 샷을 좀 더 넓게 잡아가지고 둘이 대화하는 거를 네. 이렇게 담는 그런 어떤 네. 장면을 만들게 되겠지. 그런데 내 욕심은 그게 아닌 거야. 내 욕심은 그 정도의 크기를 보여주고 그렇지. 내 욕심은 아까 요 사이즈, 네네. 요 사이즈로 화면 안에서 보여주고 싶은데 네.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되게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레임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구속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 네. 가령 그림 네. 전시회 같은 데 가면은 그 모든 거를 압축해서 한 장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다 때려 넣잖아. 네. 때려 넣을 때 이 그림 한 장을 내가 이 욕심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왜냐면은 이 캔버스 사이즈를 훨씬 더 크게 그리면은 이
보여주고 싶은 이 사이즈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순서화나 캔버스를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우리 애니메이터한테는 이 프레임이라는 이 한계, 이 한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답답하거나 하는 면들이 있겠죠. 물론 다른 식으로 뭐 이거 뭐 좀 꼭 그렇지는 않아. 뭐 왜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느끼는 선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들은 우리에게 마냥 조금 좋은 느낌으로만 다가올 수 없는 거지. 하지만 우린 때때로 이런 부분들 말고 이 프레임이 우리한테 주는 그 좋은 영향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이게 지금 보면은 프레임이 이렇게 있잖아. 네.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 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이 프레임을 우리는 역으로 활용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이용해 가지고서 좀 더 안정적인 그 구도를 만들고 또 눈속임도 이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없을 경우에는 매우 이상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장면들은 이 프레임들을 잘 활용하지 못한 예겠지.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이쪽에서 자, 이쪽에 뭐 이런 인물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 만일에 이쪽에 네. 약간 어떤 도적이나 또는 어떤 신비의 인물 같은 그런 존재가 네. 뒷모습으로 이렇게 있었어. 네. 있었고 네. 또 다른 이쪽에는 대머리 남자가 하나 있겠지. 되게 훈이같이 생겼습니다. 진짜? 짱구는 못 말려. 오케이 훈이 진짜 이쁘네. 훈이같이 생겼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목도 좀 짧게 할게 그러면은 또 짧고 약간 얍삽한 이미지로 손을 모으고 있군요. 그렇지. 사바. 네. 자 여긴 지금 볼게. 여기 만약에 이 네. 부분에 팔뒤꿈치가 이렇게 걸치게 되면은 네. 착시를 줄 수 있지. 이쪽에 프레임과 팔뒤꿈치가 여기 걸쳐지는 느낌이 들어. 네. 이건 별로 좋은 구도가 아니지. 그럼 어떻게? 얘네들은 조금 조정을 해주는 게 좋아. 살짝 내린다든지 아예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인물 조정이 좀 필요하겠지.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런데 이제 이 인물이 이 인물이 이 인물에 비해서 압도적인 느낌은 지금 없지. 네. 조금 약하지. 네. 빈약한 느낌이 들잖아. 네. 왜 그러냐면 이 사이즈와 조명, 이 밝기 정도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위압적인 모습이 보이기 위해서는 좀 더 커지거나 또는 좌우로 넓어지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잖아. 네. 그래서 한번 조정을 좀 해보자고. 그러면은 이 아이가 쭉 커져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 프레임까지 같이 먹었네. 그렇다 치고 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커진다면은 어떨까? 있습니다. 그렇죠. 위압감. 훨씬 더 커지고 그리고 이 인물에 비해서 압도적인 느낌을 좀 더 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때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프레임 때문이야. 이 프레임에 의지해서 이 한 장면을 이렇게 구도를 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자 내가 아는 사람 누군가가 TV 프로그램에서 집 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네. 근데 굉장히 멋있는 동네가 나오더래. 근데 그 동네가 가만히 보니까 그 동네가 자기 엄마가 사는 집 주변인 거야. 근데 그 동네가 네. 그렇게 결코 멋있지를 않대. 왜 그럴까? 바로 이 사각 프레임 안에다가 일부분들을 넣었을 때에 그것들이 이 찍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 네. 왜냐면 같은 장소도 누가 찍느냐에 따라서 멋있게 보이고 또 멋이 없게 보이기도 하거든. 근데 찍는 사람이 이 수평 비율과 세로 비율들을 정확하게 잘 맞췄을 땐 이미 안정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곳들을 바깥으로 빼서 네. 여기만 딱 했을 때 여기가 샤방샤방해지는 거죠. 보여주고 싶은 거. 아, 그렇지. 네. 멋있어지는 거야. 이게 프레임의 힘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프레임의 힘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외에도 아마 프레임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라면 좀 더 할 말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아는 선에서는 매번 레이아웃을 할 때마다 프레임을 활용해서 어떻게든지 그 씬이 갖고 있는 그 씬이 담아야 될 내용들 있잖아. 그 내용들을 네. 즉 뭐 공포스럽다 또는 뭐 액션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다 또는 코믹하다 아니면 뭐 슬프다 이런 것들을 이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많이 담아서 작업하려고 노력을 하지. 이게 없으면은 프레임이 없을 경우에는 아마 그 설계 자체가 어려울 거야 아마. 레이아웃이 이 레이아웃의 시작은 그래서 안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이 프레임을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레이아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레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 이 프레임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사람의 눈높이와 이 눈높이와 또 그리고 그 좌우로 포지션에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색깔로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의 그 예로서 슈퍼마켓, 난 슈퍼마켓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 근데 슈퍼마켓에서 이 진열장, 네. 이 진열장에 보면은 여기 진열장이 쭉 이렇게 있잖아. 여기 보면은 무슨 섹션이 이렇게 있지. 네. 여기 뭐 라면류 그러면 이렇게 딱 돼 있고, 이쪽에는 뭐 무슨 그쵸? 이렇게 돼 있잖아. 네. 섹션들이 분류가 돼 있지. 그러면 이제 사람이 여기에 갔을 때는 사람의 키가 주로 뭐 한 이 정도 될까? 좀 더 높은가? 좀 더 높은가? 담이 아니 손에 닿을 정도. 손이 닿을 정도면 나는 좀 짧기 때문에 아마 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뭐한 이 정도 느낌이지 뭐 이 정도 않겠습니까? 되겠지? 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이 쇼핑을 할 때에 식품 쇼핑을 할 때에 가장 잘 뜨이는 곳들이 눈을 정면으로 봤을 때보다는 살짝 내리깐 정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슈퍼마켓의 상점에서는 황금존인 거지. 네. 이 부분이. 잘 뛰는.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롯데, 뭐 여기는 뭐
뭐 오리온, 네. 뭐 이런 것들이 놓이잖아. 근데 여기 이것들을 갖다 놓는 각 그 제과점의 판매사원들 있잖아. 네네. 서로 이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암투가 장난이 아니래. 굉장히 그 로비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지금 모르겠어. 예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서로 눈에 잘 띄이는 네. 곳에 놓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차지한다고.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 자, 그렇듯이 사람의 눈에 잘 띄이는 곳에 이 레이아웃상에서 사람의 눈이 잘 띄이는 곳에 무엇을 배치할 것인가는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씬에서 뭘 보여주고 싶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이 씬에서. 그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한 장면에서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그림도 좀 그려가면서 해야 좀 재미가 있겠지. 그게 좀 시간이 걸려. 그냥 설명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코를 매부리코로 할까? 이 정도로 하고 입술을 살짝 툭 튀어나온 입술을 이렇게 재밌어야 돼. 그래서 앙증맞은 머리카락. 지우개 왜 이렇게 작지? 오케이. 자, 이 정도로 갈게. 일단 하관이 좀 크네. 하관이 좀 큰데 뭐 상관없어. 그래서 자, 인물을 여기다가 배치를 하나 했어. 하나 하고 자, 여기 배치를 할 때 나는 바로 요 부분에다가 요 부분 이거를 내가 처음에 공부할 때도 뭐 황금 분할선 이라는 말을 좀 사용을 했지. 이게 뭐 순수 미술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데 나는 순수 미술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적당히 인용을 좀 해봤어.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 위치에다가 눈들을 이렇게 놔두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초반에 공부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 너 TV에다가 아나운서의 그 눈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떤 방송이든 간에 그 TV 아나운서의 그 눈 위치는 다 거기서 거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러냐고 그래서 집에 가서 TV에다가 아나운서 눈에다 이렇게 체크를 했다. 그리고 MBC, KBS, SBS 다 맞춰봤는데 다 거기에 맞더라고. 그래서 구라가 아니네. 이렇게 알고 있었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거 맹신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할까에 대해서는 굳이 뭐 이렇게 명확하게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 그러니까 왜 그쪽으로 맞춰야만 하는가에 대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그 구도, 이런 구도에 대해서 익숙하게 돼. 되게 익숙한데 문제는 이제 때때로 이런 구도들이 나왔을 때 이런 구도들 때때로 이런 구도들이 나오면 처음에 당황하는 거야. 이제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이게 당황하는 거라고. 우리가 봐왔던 것들은 이쪽 대화하는 이 앞쪽의 시선들에다가 공간을 두어서 이 앞쪽에다가 의미를 두었지. 이 공간에다가. 근데 이게 아니야. 이렇게 두는 거야. 이거는
다른 의미가 또 있잖아. 뒤에서 누가 막 온다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 이때의 해석은 좀 여러 가지로 자기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 인물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그 자아나 아니면 또 다른 생각들을 표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드는 거지. 봤을 때는 이 부분, 이 뒷부분에 공간을 뒀다라는 네. 거지. 어떤 느낌이 들까? 그건 생각이 이게 그냥 천편일률적인 화면이 아니라 어떤 다른 거를 네. 암시해 줄 수 있어. 네. 이거는 보는 사람 몫이야. 음. 이쪽에다 공간을 두는 것은 누가 이게 뭐야 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이 이렇다라고 그러면은 그건 끝나는 얘기라고. 그지? 아무 상관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 우리가 만드는 게 뭘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다면은 굳이 막 묶여가지고서 당연히 여기 있어야 돼 이런 묶임을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아까 앞서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바로 지금 인물이 여기 있잖아. 네. 인물이 여기 있을 때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거야. 뭐 보여주고 싶은 이 부분들에서 이루어지. 여기서 이제 만일 눈을 찌르려는. 그렇지. 지금 이렇게 하면 눈 찌르는 느낌이 좀 덜 드는구나. 덜 드니까 네. 요거를 눈 찌를 때 주로 하는 각도가 대체적으로 요 각도에다가 네. 손목이 이렇게 돼야 네. 주로 눈 찌르는 각도가 되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이제. 네. 근데 이게 잘 보여야 되잖아.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치자고. 네. 주인공이 이 눈찌르기 하나만으로 무림해서 잘 먹고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의 특기가 잘 보여야 돼. 네. 그러면은 눈찌르는 게 보여야 되잖아. 네. 잘. 이게 어디에 위치해야 잘 보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지. 그때에 이거 자체를 만약에 이렇게 요쪽 한쪽에다 몰았다든가 네. 요쪽에 몰아가지고 이게 손이 들어오는 곳조차도 식별이 잘 안 될 정도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네. 이러면은 곤란하겠지. 네. 어느 한쪽에 치우쳐. 그렇다고 이 센터에 놓으면은 너무 노골적이잖아. 네. 딱 좋은 느낌. 그치. 네. 그리고 요것이 손이 들어오는 시간들도 할애를 해줘야 되잖아. 네. 시간. 네. 그래서 뭔가 들어와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이쪽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겠지.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그냥 아주 정석적인 노멀한 그냥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지금 주저리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레이아웃을 설계를 할 때 네. 그 가능성과 그 다음에 방법적인 부분들을 그냥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염두에 두고서 레이아웃을 떠야 되는 거지. 자,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한 번 더 봐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이 프레임이야. 네. 이 프레임. 이 프레임이 없다면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야. 이 의미가. 이 프레임 하에서만이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내가 주저리 이야기한 것들이 네. 이렇게 저렇게라는 그런 말들이 다 이제 실효성이 있어지게 되는 거지.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이 프레임에 대해서 공기와 같이 의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 이 프레임을 우리가 작업을 하거나 또는 생각할 때에 늘 잊지 않았으면 하는 거지. 이건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없이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사실인 거죠. 프레임이. 그래서 뭐 대상 연습을 한다든가 할 때도 우린 그냥 애니메이터야. 애니메이터들은 이 프레임 안에서 더없이 자유로워지고 더없이 이렇게 좀 의지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인드를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오늘 프레임을 좀 같이 좀 알아봤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여기에 이 패그가 이렇게 자리 잡았었죠. 네. 패그가 있었는데 요즘엔 지금 대체적으로 안 쓰고 있잖아. 네, 디지털 작업을 너무 아직도 지금 많이 요 패그를 좀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일본 일쪽 주로 많이 하는 일본 일쪽에서는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 일본에서는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겠어. 아직도 종이 작업을 한다면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네. 네, 지금 우리도 레이아웃 뜨다 보면 이게 지금 있잖아 아직도. 네. 이거는 그런 거 같아. 뭐 서울 시내에 있는 뭐 경복궁이나 뭐 이런 것처럼 뭐 문물 문화 유적 네. 뭐 이런 느낌이야 지금 내 입장에서는. 이걸 안 쓴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서 굳이 이제는 이제 안 쓰고 프레임이 이제 모든 것에 기준점들로 지금 남게 될 거야. 그러니까 더더욱 이 프레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정. 감사합니다. 자, 수고했어요. 네.